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폭스바겐 아테온 신형이에요. 이거 부분 변경된 신형입니다. 신형. 이게 지금 주간주행등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 주간주행등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앞에가 일자로 딱 들어오게 조금 미래차 분위기가 나게 앞모습이 조금 바뀌었는데 폭스바겐이 원래 부분 변경할 때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정도로만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실내는 조금 좀 많이 바꿨어요. 하여튼 약간 바뀐 폭스바겐 아테온, 요거 이제 잠깐 타볼 텐데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약간 바뀌어가지고 제가 시승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에 15단계로 조절되는 서스펜션 이런 게 들어갔어요. 오늘 요 서스펜션 15단계 조절되는 요 서스펜션이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요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바꿀 건 없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이 디자인에서는 부분 변경을 한다 그래서 뭘 많이 바꿀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에요. 디자인이 워낙 완성도가 높고 팽팽하게 딱딱 짜맞춰져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원래 아테온의 디자인 컨셉이 다 라인으로 쫙쫙 그냥 다림질하듯이 라인으로 쫙쫙 잡아놓고 여기도 라인으로 쫙쫙 잡아놓고 요게 컨셉이었는데 요걸 부분 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이게 최선이지. 여기서 어떻게 더 바꿔. 부분 변경을 하면은 뭔가 더 잘 어울리고 좀 더 놀라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부분 변경을 했는데 기존보다도 아예 더 멋이 없어. 이렇게 바꾸면은 에러잖아 완전히. 더 멋있게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더 멋있게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워낙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요런 범퍼에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서 역동적인 느낌을 줬는데 사실 잘 안 어울리죠. 이게 요런 거 좀 약간 따로 넣는 것 같잖아요. 요런 거 있긴 있는데 따로 넣는 것 같은 요런 디테일들이 더해져서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램프 좀 넣고 해서 부분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아테온의 디자인에서 예전부터도 아테온의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에서 많이 쓰는 이런 크램쉘 타입의 보닛, 옆에까지 펜더가 사실상 요거까지가 펜더고 여기까지 이렇게 본닛을 확장시켜서 이 본닛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 와이드해 보이고 딱 봤을 때 깔끔해 보이고 엄청나게 큰 요 철판, 저는 당연히 알루미늄 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 자석이 붙더라고. 이게 철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묵직하게 올라와. 이게 묵직하게 큼직한 게 올라오고 양쪽에 유압식 리프터 이런 것까지 돼서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이게 무게가 철판이기 때문에 좀 묵직하죠 이게. 그리고 이런 장치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게 보행자를 탁 치면은 저 본닛이 툭 튀어 올라와서 보행자의 상해를, 머리 쪽 상해를 좀 최소화시켜주는 요런 안전장치도 요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보행자 살짝 툭 쳐도 요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견적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엔진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엔진이 예전에는 190마력에 토크가 40.8이었는데 신형 엔진은 200마력, 토크는 똑같은데 200마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조금 더 이제 고RPM까지도 조금, 토크는 그대로 있는데 마력이 올라갔다는 거는 토크에 곱하기 엔진 회전수가 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토크가 조금 더 고영역까지도, 높은 영역까지도 토크 밴드가 고르게 퍼지는 엔진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테온의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폭스바겐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내공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라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라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철판을 그냥 툭 접어놓은 게 아니고 철판을 그냥 이렇게 딱 접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접힌 데에다가 요 가운데를 탕탕탕탕탕 더 쳐서 접힌 데를 좀 더 날을 세우는 겁니다. 딱 보면은 이 날이 정말 예리하게 세워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종이접기를 할 때 빳빳하게 막 접은 다음에 딱 하면은 요렇게 접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 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쫙 흐르기 때문에 차가 늘씬해 보이는 겁니다. 차가 라인이 쭉쭉 가 있기 때문에 차가 얇아 보이고 늘씬해 보이는 거예요. 철판 가공 기술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라인을 넣는 거예요. 지붕 라인도 한 번 더 넣어서 지붕 라인도 좀 더 얇고 늘씬하게 쭉 빠지게 이런 데 라인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이런 데 주름을 하나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프레임리스 도어도 만듦새가 정말 좋아요. 매끈하게 해서 이제 보통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다 짙은 틴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데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서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더 하긴 하는데, 예, BMW iX50 같은 데는 요것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요 검은색으로 조금 이렇게 해놓긴 했거든요, 유리창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놨어요. 요런 고무 패킹에 요게 조금 보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예, 뭐 워낙 우리나라 분들은 틴팅을 많이 하시니까 요게 이제 도드라져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 뒷유리 창도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바를 하나 더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열리게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프레임리스로 멋있게 한 도어의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예, 요런 거 없이 하긴 했는데, 요게 없이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뒷바퀴에 걸릴 거 아니에요. 뒷바퀴에 걸리다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전부예요. 문짝의 만듦새는 뭐 최고 수준이에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만들고, 철판으로 다 만들었는데도 이런데 마감이나 요 실링 처리한 것도, 이런 것도 아주 매끈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여기 이런 거 도 경첩도 밑에 경첩과 위에 경첩의 요 간격, 여기도 널찍하게 해놓을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문짝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널찍하게 돼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최고다. 플래그십답다. 예, 잘했다. 차를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 부분을 언제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일단 커다란 휠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같은 크기의 휠이라도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든든해 보이게 휠 디자인 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커 보이게 쫙쫙 라인 든든하게 써가지고 잘했고, 여기에 볼트 커버도 든든하게 해서 이 5개의 볼트로 막는데 5개의 볼트가 이렇게 볼트 크기를 좀 더 커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위에 커버예요, 커버. 예, 이 커버까지 씌워서 아주 든든해 보이게 바퀴 부분도 잘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바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 라인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툼하게 이렇게 하니까 마치 코카콜라병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 볼륨이 쫙 올라오는 딱 여인의 이런 그런 거 딱 볼륨감이 딱 나오고, 아, 얘네들 철판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정말 잘해요. 아테오는 세단 중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스타일리시하면서 가장 실용적으로 탈 수 있는 차인 게 트렁크 때문이에요. 트렁크가 그냥 트렁크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유리창까지 다 열리는 패스트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잘 쓸 수 있어요. 이 넓은 대폭이 130cm가 넘기 때문에 이 골프백을 이렇게 가로로 넣을 수가 있죠. 길이도 100cm가 넘어 1m가 넘는 길이에 아주 널찍한 크기의 바닥까지도, 바닥에는 없구나. 바닥에는 뭐 이게 딴 게 없지만, 딴 게 없고 이렇게 또 템포러리 타이어 뭐 이런 거 있지만, 트렁크 자체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좋다. 그리고 요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게 단차가 좀 있죠. 요게 단차가 좀 있고, 사실 요 스티로폴이 없으면은 이 정도 단차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짐도 실을 수 있고, 요것만 요렇게 열어서 스키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부분 변경을 하면서 실내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기존의 아테오는 파사트의 실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내 여기 딱 앉으면은 이게 아테온인지 파사트인지 구분이 안 될 뿐더러 막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야, 이게 폭스바겐의 플래그십이라며. 어떻게 파사트랑 이거를 똑같은 걸 그냥 넣어서 만들면서 플래그십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약간 의아했거든요. 플래그십이면은 그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이것만의 독보적인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내 디자인은 그냥 파사트랑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뭐 아테온 얼마나 팔리겠어. 그냥 파사트 거 그냥 갖다가 그냥 실내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부분 변경에서는 대시보드 전체를 바꿨습니다. 물론 대시보드 전체를 안에까지 다 바꾼 건 아니고 이 겉에 스킨만 바꾼 거라서 요런 거 디테일들 뭐 요런 거는 그냥 썼어요. 요런 거 그냥 썼는데, 요런 것들 바꾸면서 완전히 아테온만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긴 했죠. 그다음에 뭐 이런 데는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데 그냥 기존 거 그냥 썼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아테온만의 분위기는 충실하게 담아냈다. 그리고 큼직한 뭐 터치스크린 뭐 이런 거, 지금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것도 다 무선으로 되는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넣어서 쓰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것도 다 터치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열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뭐 이런 것들로 5천만 원짜리 세단에 집어넣어야 될 이런 프리미엄한 장치들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예요. 저는 언제나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 시트 포지션을 잡는데, 요게 시트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이지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운전하면은 되게 불편하겠다. 그리고 요 동반석도 전동식 시트예요. 동반석도 뭐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 요 정도에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상당히 넓죠. 이게 파사트보다도 휠 베이스가 5cm가 더 깁니다. 뒷좌석 공간이 5cm가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앉으면은 이거 주먹이 3개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널찍합니다. 이 정도 널찍하면은 뭐 뒷좌석 공간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상당히 날렵하게 만든 패스트백 스타일인데도 뭐 머리 공간이 살짝 스치긴 하는데 막 닿으려고 해도 잘 닿진 않아.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 하면 닿기는 하는데 뭐 닿을 수가 없어요. 머리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뒷좌석에는 열선만 있고 통풍 시트는 없는데, 뒷좌석에 이 가죽 소재는 중상급, 아주 프리미엄한 수준은 아니고 중상급 정도의 꽤 좋은 가죽으로, 꽤 부드러운 가죽으로 이 가운데까지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팔걸이 이렇게 있고, 하여튼 뒷좌석도 편안하다. 근데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게 고정하는 거고, 그냥 이 정도면 편안한 거예요. 디리릭 디리릭. 이게 다인 오디오도 아니고 그냥 오디오거든요. 그냥 오디오인데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상반기에 뭐 R라인이라든지 사륜구동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면서 하만 카돈이 들어간 걸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인 오디오는 이제 버리고 하만 카돈으로 갈아타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탄 거는 기본 오디오예요. 기본 오디오. 근데 기본 오디오도 뭐 나쁘지는 않아. 고음부터 저음까지 다 있긴 있는데, 그냥 있긴 있는 거. 있긴 있고 그냥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더 센 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브 실황, 요게 저음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 노래거든요. 이게 예전에 다인 오디오 넣었을 때는 이게 문짝이 징징징징 떨렸어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면 안 떨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다인 오디오 그 스피커가 아니고 기본 스피커라서 그런지 떨리진 않네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 떨리는 거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짝은 안 떨립니다. 기존 거는 좀 문짝이 떨렸거든요. 요게 이렇게 다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다 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자동 주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자동 주차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과감하게 가가지고 겁이 나는데? 하여튼 자동 주차는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정지까지 막 다 해주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정지랑 뭐 변속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프트 바이 와이어까지 들어가고 뭐 이래야지 변속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드드득 하는 변속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고, 하여튼 여기 내비게이션은 조금 후지긴 했지만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무선으로 되는 뭐 이런 거 해서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렸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잖아요. 이거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보통 한 2-3개밖에 없는데, 얘는 일단 5가지 모드가 있어요.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5가지나 있고, 인디비주얼로 들어가면 이제 세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조향은 뭐 노멀 스포츠 중에 하나고, 구동 장치도 노멀 스포츠 에코 중에 하나고, 이제 하이라이트 이거죠. DCC 이거 하면 뭐 이렇게 나와. 15단계로 조절되는 DCC.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 15개로 컴포트에서 노멀 스포츠에 15단계에 걸쳐서 조절이 되는데, 이게 서스펜션의 감쇄력, 서스펜션이 딱딱하냐, 서스펜션이 말랑말랑하냐, 요거 조절이거든요. 요거를 오늘 느껴볼게요. 제일 컴포트로 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제법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네요. 출렁출렁 거리면서. 독일 차인데 그 한창 때 출렁출렁 거리던 렉서스 느낌이 날 정도로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 부드럽긴 하나 바닥에 있는 요 철이나 이런 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지 차가 전체가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이것도 되게 또 새로운 경험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확 뛰어넘어서 15단계로 그냥 가볼게요. 15단계로. 가장 딱딱한 걸로. 아, 이거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난다. 야, 이거 약간 스포츠카 같은, 예, 통통통통 튑니다, 지금. 아,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네. 사실 이 쇼급쇼버 하나거든요. 쇼급쇼버 하나인데, 이 쇼급쇼버 하나를 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걸쭉한 기름이 원래 통과 바깥 통 사이에 이런 노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스펜션 감쇄력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요 구멍을 많이 열어주면은, 요 걸쭉한 기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되는 거고, 요거를 꽉 조여주면은 딱딱한 서스펜션이 되는 겁니다. 요 노즐의 굵기를 넓혀줬다 좁혀줬다 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까지 15단계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 보통은 이제 한 4단계 정도나 조절을 하죠. 좀 좋은 서스펜션도 한 4단계 정도. 예,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이거를 이제 이런 노즐식으로 안 하고 마그네틱 방식으로 요 안에 있는 유체에 전기를 조금 통하게 되면은 빳빳하게 굳는, 전기 자기장적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전기를 조금 통해주면은 이 액체가 약간 딱 굳는 요런 성질로 되는 게 이제 좀 비싼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그네틱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유체 방식, 이 유체의 흐름을 이 노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아무리 정밀 제어를 한다 그래도 이걸 15단계나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 1번이랑 15번, 요 1번이랑 15번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아, 요거 여자친구랑 요거 게임할 수 있겠어요. 여자친구랑 이제 정말 여자친구랑 진짜 지루해질 대로 지루해진 여자친구를 태우고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내가 요거 컴포트계, 노멀이계, 스포츠계 맞춰봐.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이거 안 보여줘. 요거 이렇게 딱 가려놓고서는, 자, 이게 몇 단계인지 요거 1번부터 15번까지 네가 맞춰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여자친구가 재미없어 하겠구나. 남자들끼리나 재밌겠구나. 이거 양성민 PD랑 한번, 여기 양성민 PD가 요거를 양심적으로 안 보고, 양심적으로 안 보고 몇 번인지 맞추는 거야. 네. 자,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네, 요렇게 해놓고, 네. 꺼버리면, 네, 뭐, 이제 모르죠? 자, 몇 번? 7단계 같은데요? 7단계. 자, 요거 7단계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딱 맞추면은, 지금 11단계.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문제를 내봐. 내가 여기 이쪽 보고 있을 테니까. 네. 네. 됐습니다. 됐어? 네, 뽑았습니다. 자, 나 딱 맞추지, 이거. 요거 6번. 6번이요? 6번. 한 끗 차이네. 한 끗 차이 틀렸네. 내 몸이 개측기거든, 내가. 띠리릭. 컴포트에서 과속방지 턱 넘는 게, 조금 툭 하고 들어오네요. 요즘에 과속방지 턱을 상당히 잘 넘는 차들만 요즘에 제가 시승을 해가지고, 지금 60km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퉁 하고 들어옵니다. 원래가 보통 이랬었죠. 원래 그냥 과속방지턱 그냥 요 정도 약간 충격이 있게,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게 요 다음 게 이제 제일 센 거거든요. 요거를 그냥 시속 60으로 그냥 넘으면, 그렇죠. 속도를 줄이고 넘으셔야 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줄이고 넘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포츠 모드로 가면, DCC를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조금 신발끈을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코너링도 조금 예민해지죠. 디젤 엔진이 보통 고RPM으로 가면은 약간 굉음 같은 게 나거나 뭐 이러던, 옛날 디젤 엔진은 좀 그랬는데, 요즘 디젤 엔진은 회전 질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RPM을 좀 올려도 고회전에서의 회전 질감도 좋아졌는데, 이거는 특히 그 회전 질감이 상당히 좋네요. 요거를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속도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구나. 근데 차체가 워낙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체
하체가 뭔가 충격이 팍 받아서 뭔가 차가 손상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다만 서스펜션이 이 진폭, 이 왔다 갔다 거리는 진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그냥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이거 훅 치고 들어오죠. 예, 속도 좀 줄여서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속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된 독일제 세단이기 때문에 과속방지 턱은 현대기아가 최고. 자, 아테온이 재원표상으로 밝힌 게 200마력으로 오르면서 7.9초라고 합니다. 진짜 7.9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좀 등치 있는 사람 2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도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0.1초나 0.2초 정도의 좀 오차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8.1초, 뭐 8초대 초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 7.99초. 그것도 아주 정직하게 나오네요. 자, 36.3m. 네, 36.3m. 근데 제동 자세나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제동 느낌이 조금 특이한 게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갔다가 약간 밑에 차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공 배력 장치가 있는 차인데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진공 배력 장치가 이제 진공 펌프로 작동하는 건데, 이제 진공 압이 뒤늦게 좀 차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약간 심상치가 않아 이게. 슬쩍 밟을 때는 이 진공압이 그렇게 확 이게 이러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진공압이 모자른 거를 나중에 좀 보충해 주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 좀 뒤늦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기서 이렇게 잠깐 여기로 나가면 다시 도로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 무슨 약간 되게 괜찮은 오프로드다. 오 좋은데? 나중에 칸 빌려서 여기 오면 되겠는데. 칸 정도가 만만하겠는데? 자, 에코 모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여기 뭐 2000rpm 정도로 가다가 쭉 해서 가속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띄면은 그냥 타력 주행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료를 아껴서 연비가 이제 고속주행으로 장거리 가면은 연비가 뭐 리터당 25km까지 나오고 막 이런 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젤 차들은 장거리 여행할 때는 전기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디젤 차가 훨씬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장거리 여행은 할 수 있어요. 62dB 보겠습니다. 62dB. 아, 요즘에 뭐 전기차들 막 타고 그러니까 막 59dB 나오고 막 이런 차 타다가 이제 디젤 엔진 소리가 나면서 시속 90km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소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된 차긴 해요. 이게 프레임리스 도운데도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90km 정속 주행을 해도 디젤 소리에 걸걸걸걸 거리는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62dB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제 진화할 대로 진화해서 상당히 부드러워졌네요. 예전에 폭스바겐 골프 뭐 6세대 골프에 들어간 뭐 듀얼 클러치 변속기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이제 벤츠께 좀 부드러운 편이었고, 현대 기아는 처음에는 상당히 거칠다가 금세 또 부드럽게 세팅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지금은 그냥 자동 변속기, 그냥 6단 자동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 요거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리터 디젤의 이 느낌,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이 느낌, 그리고 폭스바겐만의 이런 바닥으로 쫙 가라앉는 듯한 그런 주행감, 요런 게 사실 2-3년 전만 해도 좋다 막 이랬었죠. 근데 요즘에 다 전기차로 이렇게 딱 갈아타면서부터는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차는 사실 가격 경쟁력 뭐 요거 하나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
이제는 전기차가 모든 게 다 월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폭스바겐도 빨리 전기차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디젤차로는 사실 어필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다만 이제 현대기아 차도 이제 디젤차를 거의 없애기 때문에 디젤차를 그래도 고집하시는 몇몇 안 되는 소비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좀 혹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메인 시장은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전기차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고는 말씀드리는데 ID4를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들어오시네 아직도. 차선 잘 알아먹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잘 되고요. 차선 중앙까지도 잘 알아먹으면서 잘 가요. 게다가 현대기아의 이 정도 등급의 차는 운전대를 직접 이렇게 흔들어야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감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전자식으로 이렇게 손만 대도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를 감지하기 때문에 운전대 다시 잡아주세요 라는 요 창이 뜨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손만 지긋하게 올리면은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신호대기에 딱 쓰면 이제 요것도 같이 쓰잖아요. 같이 딱 섰을 때 이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진단 말이에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앞차가 출발하면 그때 시동이 먼저 걸립니다. 요게 없는 차들은 이제 가속 페달이 밟거나 아니면은 시동이 다시 걸리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좀 거칠게 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차가 출발할 때 시동 미리 걸어놓고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도, 요것도 지금 원래 차에 깔려있는 카메라나 이런 걸로 앞차가 출발하는 걸 감지해서 이렇게 시동 걸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참 재치 있는 세팅 같아요. 네, 폭스바겐 아테온 여기까지 시승 느낌 전해드릴게요. 그다음에 1, 2년 전만 해도 정말 살만한 차였는데 요즘에는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 2리터 디젤, 상당히 잘 만든 2리터 디젤 차인데도 사실 매력이 전기차 앞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요즘에 좋은 전기차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전기차는 보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은 전기차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구매가가 5천만 원 정도인데 요 정도면은 뭐 아이오닉 5라든가 EV6라든가 뭐 요런 차들만 사도 이거 이상의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게 충전기가 우리 주변에는 없어,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도 내연기관차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온 시승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